오늘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중기 ITV의 박현준 기자입니다. 자, 박 기자. 예. 예,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14일 정보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첫 심의에서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해당 과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각각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휴인호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휴인호는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에 애플워치 4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간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실증 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곳까지 허용했습니다. 단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거래 서비스는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이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 고시의 본인 확인기관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처리 법적 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올리브 헬스케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약사법령에 따르면 임상시험 대상 모집 절차는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임상시험 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임상시험 참여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 광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그간 온라인을 통한 모집 광고가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올리브 헬스케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전 임상시험 실시 기간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결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첫날 9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실증 특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줬는데 상당히 좀 오래 업계에서 기다린 내용이고 이 구체적으로 그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세 가지 사업 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상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내원 안내를 받거나 그리고 증상이 호전될 경우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측정된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불편 감소 및 안전 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증진이 예상됩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해외에서도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공행정기관 고지서의 고달료를 제고 후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는 임상시험 매칭률이 향상되고 모집 기간이 단축되며 참여희망자들의 편의가 향상돼 임상실험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의 알 권리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규제 샌드백 제도,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무게를 두고, 비중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심의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정부의 규제 개선, 이거 의도대로 좀 속도가 붙겠습니까? 네,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으로 규제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신청,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 초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제 발굴 신청 단계에서는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굴하고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기술적 해석, 특례 범위 설정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초기의 화상회의, 컨퍼런스 콜 등의 회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 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